2025년 2월 7일 관심 종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 2주 동안 있었던 포트폴리오 수익률하고 개별 종목 뉴스 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선 고PBR 주식이 플러스 20.15%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기여가 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다음에 ETF 포트폴리오가 10.73% 올랐습니다. 지수 중에서는 코스닥이 9.54%로 일단 가장 좋았고요. 미국 S&P 500은 플러스 전환되는데 해외 주식은 아직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고PBR 포트폴리오입니다. 누적 상승률 20.15% 많이 올랐고요. 여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없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고 칩셋 미디어를 편입을 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1만 5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뺀 가격은 34만 원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8.97% 올라서 또 PBR이 50배가 넘어서 좀 과다하게 오른 것 같아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이 지분 58.62%로 현재 대주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AI와 로봇이 많이 오르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제외하고 칩셋 미디어를 넣습니다. 현재 주가 24,400원이고요. PBR은 6.4배, 비디오 IP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딥시크 출연 이후에 설계 관련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주가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 11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PBR은 7.8배고요.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재용 2심에서 또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고요. 또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분기로는 1조 2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3,256억이 나왔으니까 뭐 비교적 무난하죠. 근데 연간으로 보면 총 누적 매출이 4조 5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되면서 또 당기순이익도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도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그죠? 4분기 실적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불닭볶음면이 뭐 삼양식품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준 건 당연히 다 아는 거고 4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조 4분기가 아니라 이제 연간 실적으로 나온 거죠. 매출액 1조 7천억, 영업이익 3,440억, 당기순이익은 2,722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5%, 영업이익은 133%, 당기순이익은 115%.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ETF 포트폴리오입니다. ETF 포트폴리오 누수익률은 10.73%고요. 가장 많이 오른 게 플러스 K 방산 FN이 29.1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코덱스 원유 선물 WTI 원유 선물은 마이너스 10%의 만큼 떨어졌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200 중공업을 제외하고 타이거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플러스 K 방산 FN이 52주 신고가를 보이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왔고요. 여기는 방산 관련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등 현대 로템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죠. 하나 오션까지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ETF가 크게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다음에 타이거 200 중공업은 제외를 했는데 뭐 이쪽은 조선과 원자력 관련주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다른 ETF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타이거 소프트웨어를 편입해야 될 것 같아서 빼고 넣습니다. 타이거 200 중공업은 플러스 12.28% 수익 내고 나왔고요. HD 한국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등 조선하고 어떤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이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 지난주에 딥시크 이후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칩이 고성능화 되는 데만 사람들이 봤는데 딥시크가 출연하고 나서 반도체의 고성능화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소프트웨어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을 편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트 관심 종목입니다. 차트 관심 종목은 수익률 9.75%고요. HD 현대 건설기계가 25% 많이 올랐고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4.21%로 약세입니다. 차트 관심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300일 이평선을 좋아하는데 300일 이평선과 관련된 좀 종목들 위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종목별로 보면 일단 HD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이번 주에 크게 올랐고요.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어떤 구상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계속 이쪽 관련주들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각에선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해결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도 나왔습니다. 매출액 7,891억에 영업이익은 353억이고요. 영업이익은 31% 늘어났지만 매출액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단지 실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국금융지주입니다. 83,300원이고요. 역시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 종목만이 아니라 메리츠 금융지주나 NH투자증권 등 같은 증권주들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있고요. 실적 시즌 돌입과 관련해서 증권주들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산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자산주는 PBR도 낮고 대신에 또 주당 청산가치, 부채가 낮은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 크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특징적으로 현대건설이 크게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최근에 계속 급등을 하면서 300일 이평선까지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추세 반전이 있는 그림이고요. 바닥에서는 34% 올랐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빅베스와 관련해서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1조 7천억 적자를 떨면서 오히려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실 부분을 다 떨어냈다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면 PBR은 0.34배고요. 청산가치는 34,500원으로 아직도 청산가치 밑에서 거래되고 있는 정도로 아주 주가는 쌉니다. 실적은 지난번에 봐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도 한동안 안 움직이더니 그죠? 이번에 3일 동안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태광산업도 딱히 이슈는 없었고요. PBR이 0.2배, 청산가치는 152만원으로 여전히 주가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신방식도 비슷합니다. 저점에서 20% 가까이 오르면서 300일 이평선 찍고 일단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돌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PBR은 0.21배, 청산가치는 14,200원으로 여전히 주가는 많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입니다. 누적 상승률은 4.79%,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 가장 많이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 앞에서 뒤에서 얘기했지만 딥시크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많이 분위기 좋지 않고요. LG엔솔루션도 좋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날 큰 폭으로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번 주에는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딥시크 영향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딥시크가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공했던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되게 많은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딥스크가 나오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나 다른 쪽으로 기대감이 이제 분산되면서 관련주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하지만 뭐 쇼크인 거에 비해서 또 주가는 하루 빠지고 반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반대로 52주 신고가가 나왔고 이제 금요일 날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딥시크와 관련해서 네이버는 SK하이닉스 반대로 소프트웨어로 수혜를 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오히려 딥시크와 경쟁이라고 보이는 오픈AI와 협업 관계를 하면서 이쪽 시장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서로 협업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는 4분기 실적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2조 8천억, 영업이익은 5,400억.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10조 7천억. 이제 이게 10조가 넘은 게 이제 큰 이슈가 됐고요. 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9천억으로 지난 작년보다 32% 성장을 보였으면서 네이버가 그동안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내렸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또 딥시크 관련 이슈로 움직이고 있어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쪽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하고 2차전지 분위기가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발 관세라던가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만 잠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면 전저점에 가깝게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고배당주입니다. 고배당주는 누적 수익률이 2.86%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은행,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그나마 올라오고 있고 보험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DGB 금융주를 제외하고 현대해상을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가배당 수익률은 최근 3년간 평균 배당금으로 현재 주가로 나눈 수익률이고요. 요 10개 종목 평균으로 지금 현재 8.15% 확정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기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GB 금융지주입니다. 최근 이때도 올랐다 떨어졌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고요. 또 시가배당 수익률이 6.11%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12.7% 올라서 차익 실현한다 가정하고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을 편입했고요. 현대해상은 뭐 특이하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52주 신저가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보험주들이 그랬고 최근에 보험주 좀 반등이 나왔지만 보험주 정확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가배당 수익률은 7.51%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4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은 3분기라기보다는 연간으로 보죠. 연간으로 17조 1,600억, 영업이익은 1조 2,400억이 나왔습니다. 4분기만 놓으면 적자가 나왔는데 이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매년 4분기에는 적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어떤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4분기마다 적자가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악화된 부분은 주가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배당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도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4,286억에 영업이익 122억. 누계적으로는 연간 1조 6,700억에 504억. 연간으로 실적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떨어진 거는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40% 늘어나면서 이 최근 반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4분기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2025년도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고 있고요. 이 녹색 칠한 부분은 이미 실적 발표한 회사들이고 녹색 흰색이 된 거는 실적 발표하지 않은 회사들입니다. 2월 7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PNT를 제외하고 파마 리서치를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방산주들, 그다음에 조선주들이 지금 실적 모멘텀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실적은 부진하지만 2025년에 24년보다 크게 좋아질 걸 기대하고 편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52주 신고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올랐죠. 이렇게 크게. 이거 지금 41만 8천 원입니다. 일단 방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들이 다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 항공우주만 좀 부진한 것 같고 최근에는 현대, 로템, LIG 넥스원이 빠르게 급등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 주가 오른 가장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출액 보면 5조, 7조, 9조, 10조. 그죠? 최근 4년 동안 영업이익 2천억, 4천억, 6천억, 1조 3천억. 누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 초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최근에 많이 우려가 많았었는데 주가는 50주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이 종료된다 그러면 조금 불안한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죠? 주가도 이미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장기 투자 측면이 아니라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거를 언제 팔고 나올지 고민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PNT입니다. PNT는 주가는 뭐 2차전지 관련 주식가 계속 내렸고요. 이때는 2차전지 부진했어도 혼자 올랐었는데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다가 지금 다시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플러스 4.23% 제외하고요. 2025년 전망치가 많이 낮아져서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로서는. 그래서 파마 리서치를 넣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뭐 50주 신고가에 근접하는 주가가 좋은 것 같고요. 바이오 화장품 회사죠. 그죠? 화장품인데 피부 재생을 해주는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출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분기에 67%, 그다음에 2025년에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지만 주가는 내려가는데 올해는 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올해 좋아질까요? 주가만 보면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튀어오르던가 아니면 좋아지는 걸 좋아지지 않던가 하는 문제죠. 근데 주가가 보통 정답이라고 보면 그렇게 낙관하기만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주 신저가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매출이 7,232억에 영업이익은 412억 적자고요. 작년 내도 적자를 봤기 때문에 적자 폭이 줄긴 했지만 적자 지속이고요. 누적으로는 3조 6천억 맞죠? 100만 1천만 원 1억 3조 6천억 매출 굉장합니다. 영업이익은 720억. 매출 규모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안 좋아서 그렇겠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300억 적자고요. 다음 해외 주식 보겠습니다.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아이온큐 그 종목을 괜히 편입해가지고 두조 상승률이 마이너스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비아디가 급등을 했습니다. 비아디가 올라오면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됐고요. 테슬라 반대로 테슬라는 가장 많이 지금 내려가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은 1,454원 정도고요. 먼저 심천 시장의 비아디입니다. 비아디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급등을 하면서 올랐고요. 이날은 상한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잠깐 보니까 미국 연방우정청이 소포반입, 그러니까
$800 이하 물품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반협을 재개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주식들이 다시 올랐고요. 그리고 비아디는 그 중에서도 강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비아디는 1월 해외 판매, 중국 말고 해외 판매가 약 83% 증가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했지만 비아디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제재만 아니면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특히 이제 딥시크 영향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크게 진정되는 모습이고 딥시크가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쇼크를 준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중국산 딥시크가 저렴하고 똑똑한 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능 반도체만 필요한 게 아니다 라는 어떤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TSMC고요. 대만 업체,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 업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와 같은 영향으로 TSMC도 급락을 했다가 일단 진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흐름은 반도체 쪽이 최근 2주 동안 딥시크의 영향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진정이 됐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한 종목 하나씩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황은 따로 정리는 안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